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얀마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1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의 악랄함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미얀마 군 한 명이 민간인 무장 세력인 친주 시민방위군에 사살된 데 대한 보복 차원으로 미얀마 서부 친주 소도시인 탄툴랑에 군부가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60여 채의 주택과 건물이 불타거나 파괴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군부의 포갑이 이어지니까 미얀마 군인들마저 탈영을 해가지고 오히려 반군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군부 저항 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2,500명 이상의 미얀마 군인과 경찰들이 탈영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미얀마군의 탈영으로 인한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탈영의 영향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반군부 세력의 무장투쟁 강화에 병력 손실이 커지니까 전역한 병사들까지 다시 군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현지 매체인 미얀마 나우가 지난 10월 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얀마군은 기존의 연금을 보장하고 전역 이전 계급으로 복무하면서 월급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전역병들한테 재복무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이 제한은 60대에 들어선 전역자들에게까지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얀마 전역병협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 전역 장교가 1만 명 이상이고 20만 명가량의 전역병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현재 매체 미얀마 나우는 전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초기에 군을 탈출한 깡코 대인은 이런 움직임이 뭐냐, 반군부 세력의 무장투쟁으로 군이 심대한 타격을 받으면서 모병 작업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군부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 그러니까 이걸 NUG라고 그러는데, 이 NUG에 따르면 지난 5월 초에 시민방위군, 여기 PDF라고 그럽니다. 이 PDF 창설 이후에 이달 초까지 시민방위군 공격으로 숨진 미얀마군은 약 4,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이 매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에 처한 미얀마 군부는 지난 9월 27일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모든 소수민족 반군을 상대로 5개월간 휴전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휴전선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소수민족 반군과 시민 무장 세력의 무력 투쟁을 와해하기 위한 공작을 펼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미얀마 군부의 포갑 정치가 이어지니까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아세안 회의,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연합 정상회의에 미얀마 군부를 전격적으로 배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아세안의 배제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쿠데타 직후에 미얀마 군부에게 아세안은 미국 같은 이런 서방의 제재에도 맞설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었었는데, 여기에 이제 구멍이 생기면서 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노리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얀마 군부는 이 쿠데타 이후에 국제사회로부터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받으면서 다양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들의 제재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정 제2인자인 소인 부사령관은 이 쿠데타 직후에 크리스틴 슈레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하고 전화통화를 가졌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재에 익숙하고 살아남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수의 친구와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인 부사령관이 말했던 소수의 친구라는 게 누구냐? 중국, 러시아, 이 두 강대국하고 아세안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소인 부사령관의 말 그대로 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에 중국 관영 언론은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서 내각 개편이라고 옹호를 하는 표현을 했고요. 러시아와 함께 이 쿠데타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성명 채택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4일 미얀마 사태에 관한 아세안 정상의 특별회의 이후에도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으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미얀마 군부의 폭력 진압과 강경 노선이 이어지면서 이 미얀마 군부가 의지했던 소수의 친구들마저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미얀마 군부가 그렇게도 믿고 의지했던 아세안이 등을 돌렸습니다. 아세안은 10월 26일부터 진행된 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미얀마 군부의 참석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성명을 통해서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아세안은 폭력이 종식되고 모든 정치범이 석방되며 완전한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뜻이 들릴 때까지 아세안 공식 회의에 미얀마 군부 대표를 초청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미얀마 군부는 여기에 대해서 미얀마를 배제한 것은 아세안 헌장을 위반한 것이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미얀마 군부의 아세안 참석은 허락되질 않았습니다. 자, 더 심각한 것은 미얀마의 뒷배였던 중국마저도 미얀마에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사실 미얀마 군부는 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문민정부의 집권당의 민주주의 민족동맹, 이걸 NLD라고 그러는데요. 이 NLD 정당의 해산을 목표로 했죠.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만은 중국은 정작 지난 9월에 공산당 행사에 아웅산 수치의 NLD를 초청을 한 겁니다. 사실상 이 미얀마 군부를 배척한 셈이죠. 또 군부가 교체하려고 했던 유엔의 미얀마 대사에 대해서 미국과 마쿠 협상 끝에 그대로 유임하는데 중국이 찬성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얀마 군정이 지나친 중국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접촉을 강화한 것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아세안과 중국의 이런 결정은 미얀마 군부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다 준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 1988년부터 2010년까지의 군부 독재 때도 이런 소수의 친구들 때문에 이제 생존을 해왔었는데, 이젠 그들마저 미얀마 군부를 떠났다는 것은 이 미얀마 군부가 오래 지탱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을 갖게 만듭니다. 이뿐 아닙니다.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박도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아세안의 싱가포르도 미얀마의 돈줄을 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비안 말라크루시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의 지난 10월 20일 데릭 콜렛 미국 국무부 특별보좌관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미얀마에 투자한 싱가포르 기업들의 자금을 동결시켜서 이 미얀마 군부의 해외 금융자산 접근 제한을 논의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가지고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등의 현지 투자 회사들이 줄지어 철수하는 상황에서 이 싱가포르 기업마저 철수하게 되면 미얀마 군부는 심각한 자금난에 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전통적인 우군이었던 캄보디아도 미얀마 군부와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또 유럽연합의 의회도 군부 대신에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 그러니까 NUG를 미얀마의 합법적인 대표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NUG는 NLD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부를 말합니다. 영국도 오는 12월 열리는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군정대표를 초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도 드디어 미얀마 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월 26일 미국 대통령으로서 4년 만에 가진 아세안 정상과의 회담에서 우리의 지속적인 협력은 21세기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헤쳐나가는데 중요하다 그러면서 협력 강화를 위해서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범하려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구상에 있어 핵심적이라 그러면서 아세안은 영내 안보와 번영에 있어 탄성을 유지하는 핵심 축, 그러니까 린치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자행되는 폭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억류된 사람들의 석방을 군부에 촉구했다, 이렇게 백악관은 전하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을 찾고 있는 국민들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그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백악관은 전하고 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아세안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지난 10월 25일에도 미얀마 반군부 진영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 그러니까 NUG 측에 두알라시라 NUG 대통령 대행,
및 진마아웅 외교장관하고 화상회의를 갖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미얀마인들의 운동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군부의 과도한 폭력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1988년 이 반독재 운동을 이끌었던 저명한 반군부 인사인 초민유, 일명 지미라고 그러는데요. 이 지미를 포함해서 부당하게 구금된 이들의 석방을 위해서 미국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이 직접 이 반군부 진영 임시정부인 NUG 대표들하고 접촉했다는 것은 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미국이 미얀마 사태에 깊이 개입할 수 있을 것임을 암시를 합니다. 미 국무부도 지난 10월 29일 미얀마를 옛 이름인 버마로 칭하면서 군부 정권이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고문을 자행했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명하며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서 미 국무부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도 지난 8월 초에 진마아웅 장관하고 전화통화를 가진 바 있고요. 데릭 촐릿 국무부 고문이 이끄는 미 정부 대표단이 지난 10월 하순에 태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순방하면서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빌 리처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쿠데타 9개월째에 접어든 이 미얀마에서 군정수장인 민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을 면담하기 위해서 이를 미얀마 수도 네피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개인 차원에서 미얀마를 방문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만남에서 어떤 결실을 거두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빌 리처슨은 3일 양곤에서 주 미얀마 미국 대사를 만났고 훌라잉 총사령관을 만날 경우에 지난 5월 말부터 구금 중인 미국인 언론이죠. 데니 펜스터의 석방 문제도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미국은 최근 들어서 미얀마 사태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외교적인 발언뿐만이 아니라 이 미얀마 군부를 위한 실제적인 작업도 억압하기 위한 작업도 압박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싱가포르 정부하고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 조이기 작업도 시작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미국의 개입이 앞으로 얼마나 더 깊이 더 폭넓게 진행될 것인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마저 미얀마 정부의 등을 돌렸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의 흐름이 미얀마 군부를 떠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만간 미얀마에도 희망의 봄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